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자원외교 청문회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자, 앞서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뒤에 가능하면 인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세월호 인양 문제도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의 여론의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문재인 대표, 리얼미터가 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었죠? 네, 지난 3월 31일 날 저희가 전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7.2%, 반대가 17.3%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46.4%가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84.5%가 찬성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을 나타냈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오늘 강수를 두고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문재인 대표가 참여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8.7%, 반대가 29.0%로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찬성보다는 대략 9%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문재인 대표도 증인 채택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유활동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이 81.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이 특위 마감이잖아요. 또 네. 활동 시간이 연장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국민 다수 여론은 그렇습니다. 성역은 없다. 만약에 자원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노무현 전 정부의 일이든 그리고 이명박 전 정부의 일이든 그것을 밝혀져야 되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증인 채택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표의 이러한 어떤 그 방향 설정은 아무래도 이 증인 때문에 이 자원 외교 국정조사 부분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다 증인으로 나가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밝히자라고 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어떤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출석하겠다라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입장을 김무성 대표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네. 입장이 나왔죠? 혐의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옳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예. 자, 김무성 대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김무성 대표는 사실 허가 찔린 측면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표의 쪽 강수를 지금 맡게 됐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이 재보궐선거의 지원 관련한 동교동계의 갈등 이런 부분을 당내 분란도 지금 막고 또 여야 이 청문회 과정을 좀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카드 같은데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거부하기는 참 명분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내 여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또 친이계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계속 여론의 압박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장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아주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이 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든 없든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토록 강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본인이 이 무관함을 또는 본인이 어떤 이 태도를 밝혀야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전국에 여러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인데 일단 특유활동 기간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청문회도 못 열고 끝날지 아니면 이 중에 좀 증인 채택이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앞서 이택수 대표께서 소개해드렸듯이 국민 다수의 여론은 기간을 늘려라. 이 기간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서도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볼 때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든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자원 외교든 이 노사정 개혁이든 또는 연금 개혁이든 상당히 여러 가지 일정이 사울에 맞물려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나선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갈 격이 아니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 나가면 되지 격을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41.8%를 기록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51.1%.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1.1%로 긍정평가는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초에 리ኳ뉴 싱가포르 전 총리 조문회의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보도됐던 화요일 날도 반등을 했었고, 또 수요일 날은 KTX 개통과 또 저소득층 금융지원 대책 마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요일 날은 주중 최고치인 43%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호남 지역에서 좀 올랐고, 정당 지지층별로도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2.4%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에 가면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긴 했지만 주중 41.8%로 주간 집계가 마감이 되면서 3주 만에 반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가 식목일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무궁화 나무 3그루를 네. 심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수석 비서관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무궁화 나무 3그루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남긴 또 발언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벌거숭이 산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르게 덮였는데 모든 일도 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의 근자가 무궁화 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무늬 한복을 자주 입고 그랬는데 인연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한자의 근자가 바로 무궁화 근자거든요. 무궁화 또 나라꽃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 중에 이 애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이러한 나라 사랑의 열정으로 국가 운영이 돼야 된다, 국정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상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또 한복을 입을 경우에도 뭐 무궁화 자수를 선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태극 무늬가 들어간 그런 어떤 옷들을 갖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디자인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이 군인 같은 경우에도 견장에 이 태극기를 이렇게 부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상징적인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무궁화 꽃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우리가 보면은 여성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적 상징을 하기가 좀 남성보다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정치적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꽃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옷에 다는 브로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패션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장민정의 그런 뭐 못한 게 없네요. 브로치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어떻게 볼 때는 더 이 국민들에게 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무궁화 3그루 식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무궁화 심는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이 지난 3일간 무궁화 식수가 유일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앞으로 있을 전국 구상, 특히 지금 뭐 일찍이 다 돼가는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됐지만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고민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문제도 그렇죠. 지금 여야 계속 갈등 중이기 때문에 여당과 계속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 자원외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반등을 했지만
집토끼 중에는 뭐 친이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의견에 대해서 한 10명 중에 3명가량이 반대를 했거든요. 집토끼를 모처럼 회복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자원외교 때문에 또 그걸 그르칠 경우에는 또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분석 중에 하나가 이 3일간 식거라고 표현을 했네요. 식거라 하는 동안에 세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한 그루 한 그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4월이라는 것이 뭐 토마스 앨리스 시에도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4월에 고비를 넘겨야만 임기 3년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기다리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 그리고 이 세월호가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번 달의 현안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그 고심도 이 식수에 담겨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새누리당이 37.2%로 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새정치연합이 27.8%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내 동교동계와 또 친노계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주말 거치면서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만났고 선당사. 조금 이제 선당사 얘기가 있었죠. 조금 이제 그 해빙기가 좀 풀어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지난 주에는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뭐 세준마 이벤트도 있었죠. 네. 예, 그 앞치마를 입고 좀 네. 친숙한 이미지를 보였던 한 주간이었었는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조금 도움이 됐나 예, 봐요. 도움이 된 네.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통령 지지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주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장 큰 변화는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습니다만 세월호 일주기에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양과 관련해서 오늘 유기전 해수부 장관이 인양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나오면은 반영하겠다 가장 이렇게 얘기를 합리적 했거든요. 방식이다라는 네. 얘기를 그랬더니 했고요. 갑자기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도 이게 여론조사로 결정할 게 아니다. 나는 인양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3일간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인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인양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가족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내용 일단 청와대 출입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김종균입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법안 통과,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합의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된 그 대통령의 발언은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합니다. 네. 물론 여론조사를 한다 뭐 이런 표현 없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이란 전문가 의견 그리고 네. 가족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세월호와 관련된 여론은 어떻게 뭐 대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인양과 관련된. 지난 2월달에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게 한 61%가 인양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었는데 오늘자 한국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문 내용과 결과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77.2%까지 찬성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17.9%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아하. 유기준 장관이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일종의 이제 공론 조사입니다. 이제 그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여러 팩트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론 조사를 하는 그런 공론 조사 성격이면 채택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거였었고요. 김무성 대표도 역시 그런 의견을 나타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그런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양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가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김무성 대표가 여론조사 결정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쟁점이 이어질까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여론조사의 의견을 반영하셨네요. 그렇네요.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세월호 인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법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행정적으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마지막이 바로 상징적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바로 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비용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을 인양해서 말 그대로 세월호에 묻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뭐냐 하면은 안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안전의식 그냥 우리 허투루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 안전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이 방점이 찍혀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세월호 이 부분이 인양되면서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부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 많은 화물을 실었는지 그리고 그 많은 화물을 실은 이 세월호를 왜 출항 허가를 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총체적 정리가 부실이었죠. 되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결코 세월호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마무리로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정안에 깔려있는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 인양의 입장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당 대표라든가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인상을 줄 네. 수가 없는 게 사실 유기준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이제 의원이고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관계가 좋았습니다만 또 이제 지금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장관이 한 발언을 그것도 신문 일면에 난 발언을 그냥 대표가 그게 뭔 소리야? 바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도 어떻게 좀 약간 엇박자를 보였다 이런 측면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맞습니다. 여론조사로 하자는 의견이 나갔었는데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실 조금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공론조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환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유기준 장관은 또 기사 내부의 의견을 보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이제 수렴하고 피해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그 헤드라인은 여론조사로 하자는 쪽으로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장관은 약간의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네.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청 간의 약간의 갈등이 좀 감지된 표현 같습니다. 네, 이런 이택수 가운데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네.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은 여론조사는 도구입니다. 목적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여론조사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죠. 앞서도 이완구 총리 인준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세월호 인양의 여론조사. 여론을 수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하는 것일 뿐 민심은 천심이라는 점에서 그거는 그렇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을 보지 말고 좀 산을 보자라는 얘기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의 흐름도 인양하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을 자 그러면 무슨 서울시장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여론으로 결정하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전문가 무엇보다 가족 이 얘기를 하고 기술적으로 일단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여론이 뭐 하자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야말로 여론의 정석이다. 우리가 여론조사의 정석이 아니거든요. 예. 여론의 정석을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